여러분은 배우가 현장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용어가 뭔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배우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현장 용어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촬영 용어, 레디 액션. 그런데 현장에서는 레디 액션 이전에 롤이라는 단어가 먼저 들려요. 이건 카메라가 돌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드물지만 촬영 경험이 없는 배우가 액션이 아닌 롤의 연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경험이 없더라도 이런 실수는 반드시 피해야 돼요. 배우는 무조건 액션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 연기를 시작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컷을 외치기 전까지 배우는 연기를 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해요. 현장의 대장은 감독님. 그런데 만약 감독님께서 컷을 외치지도 않았는데 내 대사가 끝났다고 마음대로 연기를 끊는다면 상상은 여러분들께 맡길게요. 티바는 배우가 프레임 인 할 때 어디서 멈추면 되는지 위치를 잡을 때 주로 사용해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 티바를 보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데 티바를 보면서 들어간다면 그 모습까지 다 찍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슛 들어가기 전에 미리 티바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엣지는 카메라 감독님이 잡아놓은 화면의 끝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엣지를 넘어가면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 배우가 연기할 때 동작이 크거나 움직임이 많으면 화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슛 들어가기 전에 엣지가 어디인지 스태프분께 미리 여쭤보고 화면을 벗어나지 않도록 연기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 얘기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촬영할 때 반드시 신경을 쓰고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촬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채로 현장에 가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우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현장 용어 2탄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현장 용어 2탄, 바로 시작해볼게요. 더블 액션은 한 장면을 다른 샷으로 찍을 때 했던 연기를 똑같이 하는 걸 말해요. 만약 다르게 하면 컷과 컷을 연결했을 때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 장면이 튀기 때문에 다시 찍어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OK 컷에서 내가 액팅을 어떻게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다른 샷을 찍을 때 똑같이 맞춰서 연기해야 해요.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의미로 더블 안 되게 해주세요 도 있는데요. 이건 내가 상대 배우를 가렸다는 말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시 더블 되지 않도록 스태프분이 내 몸을 잡고 도와주거나 가이드라인을 알려줘요. 하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신경 써서 연기해주는 게 더 좋겠죠? 배우가 오디오가 물렸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상황은 상대 배우의 대사와 내 대사가 동시에 쳐졌을 때인데요. 오디오가 물리면 편집할 때 오디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사를 쳐야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 대사를 듣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리액션을 해야 할 때에는 상대가 대사를 하지 않는 순간에 들어가줘야 되고요. 내가 상대 대사를 물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디오는 절대 물리면 안 된답니다. 카메라가 나를 찍은 후에 뒤집어서 찍을게요 라고 하면 상대 배우를 찍기 위해 카메라를 반대편으로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이때 나를 걸고 찍는 경우 내가 행동을 너무 크게 하면 상대방을 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찍을 땐 불편하더라도 액션을 최소화하거나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배우는 연기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정말 많아요. 하지만 현장에 나가고 촬영 경험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디션 때 그리고 촬영 때 받게 되는 대본. 그런데 대본 속의 이 알파벳들은 뭘까요? 오늘은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본 속 단축어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이 알파벳은 씬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각 장면을 나눌 때 쓰는 거예요. 배우는 촬영할 때나 오디션을 볼 때 준비해야 하는 장면을 이 씬으로 체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오디션에서 3씬을 본다고 하면 S#3을, 6씬을 본다고 하면 S#6을 준비하면 된답니다. 이 알파벳은 우리가 흔히 아는 나레이션을 뜻하는데요. 액팅은 찍지 않고 오디오로 목소리만 따는 거예요.
보이스오버는 인물의 속마음을 말해요. 그리고 나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오디오만 딴답니다. 이 둘은 오디오만 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명확해요. 먼저 나레이션은 줄거리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 밖에서 말을 해요. 반면 보이스오버는 인물의 속마음을 1인칭으로 말하기 때문에 배우는 상황 안에서 인물의 마음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그저 찾아드는 우연이 아니다. 간절함을 향한 숱한 선택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순간이다. 그게 누군데? 설마 난가? 설마 첫사랑 같은 건가? 배우는 이 차이를 명확히 알고 각각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한답니다. D와 N은 시간대를 말하는데요. D가 적힌 장면은 낮, N이 적힌 장면은 밤을 뜻해요. 배우는 이 정보로 대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N의 경우는 나레이션의 단축어로도 쓰여요. 하지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인물 이름 옆에 N은 나레이션, 그리고 씬이나 장소 옆에 N은 밤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참 쉽죠? 배우는 대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축어를 통해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더 철저하게 연기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스케줄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작품에 픽스되고 일철표를 받았을 때 신인 배우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일철표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철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와 씬은 그날 촬영하는 게 몇 부 몇 씬인지 적어놓은 거예요. 내용은 그 씬에 해당하는 대략적인 내용을 적은 거고요. 인물은 그 씬의 등장인물로 주조연뿐만이 아니라 단역과 엑스트라까지 전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부, 씬, 내용, 인물을 보고 내가 오늘 찍는 게 어떤 장면인지, 촬영 순번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체크하고 준비할 수 있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D는 낮, N은 밤을 말하는데요. 배우는 콜타임을 받았을 때 이 데이와 나잇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 콜타임이 애매하게 6시라고만 공지되어 있으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최악의 경우 데이씬 촬영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콜타임이 6시인 것만 보고 저녁 6시겠거니 하고 그냥 자버려서 촬영장에 못 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반드시 데이와 나잇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잘 모르겠으면 스태프분께 여쭤보면 돼요. 나는 분명 데이씬을 찍는 건데 왜 콜타임은 밤인 거지?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SLO 칸을 확인하면 돼요. S는 세트 촬영, L은 야외 촬영, 그리고 O는 오픈 세트장을 말하는데요. 세트 촬영은 조명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밤낮에 구애받지 않고 촬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는 세트 촬영으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오픈 세트장은 주로 사극 촬영할 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야외 촬영과 동일하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야외 촬영이나 오픈 세트장 촬영일 때는 날씨가 춥다면 핫팩을 챙기고 더우면 미니 선풍기를 챙기는 등 나의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준비하면 좋답니다. 일단 여기 써있는 집합시간은 배우의 콜타임이 아니에요. 배우에게는 스태프분이 따로 콜타임 공지를 해주시는데요. 그 시간은 배우와 모든 스태프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늦어서는 안 돼요. 내가 늦으면 나 하나 때문에 촬영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요. 가장 좋은 건 콜타임보다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촬영장에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거나 길이 막혀서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철표는 말 그대로 1일 촬영 계획표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배우는 늘 이 점을 염두하고 촬영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나요? 캐디님께 어필할 수 있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아무 경력도 없는 백지 상태의 프로필인가요? 오늘은 신인 배우가 반드시 알아야 할 프로필 업데이트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프로필을 만드는데 왜 디자인을 신경 써야 할까요? 바로 캐스팅 디렉터님의 눈에 띄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 개업한 식당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가 더 눈에 띌까요? 대부분
간판이 더 예쁜 식당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준비되어 보이니까. 배우의 프로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비록 아무런 경력도 없는 이제 막 시작하는 신인 배우지만 수많은 배우 프로필을 보는 캐디님의 눈에 조금이라도 더 들기 위해 프로필 디자인이라도 눈에 띄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캐스팅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는 뭐라도 해봐야 하고 그 해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프로필 디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잘 만든 배우의 프로필을 찾아보거나 디자인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든 내 프로필을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제작사를 돌고 에이전시를 돌며 PR을 하다 보면 단역 또는 이미지 단역으로 촬영에 나갈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때 화면에 잡히면 스틸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틸컷은 대사가 없어도 내가 나온 장면을 캡처해서 프로필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데요. 이 스틸컷으로 내 프로필을 보는 캐디님들께 나는 이런 이미지로 캐스팅됐고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캐디님이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하면 비슷한 이미지의 다른 작품으로 캐스팅이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틸컷은 생기는 즉시 바로 업데이트를 하고 또 다른 스틸컷이 생기면 더 잘 나온 컷으로 교체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한 프로필로 PR을 계속 돌아야 한답니다. 경력이 없는 신인 배우라고 해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작은 것이라도요.